임신해서 그 안에서 염색체에서 살펴봤고요. 영유아기 넘어가 볼게요. 영유아기. 우리가 영아기, 유아기, 어디 그냥 유아기를 영유아기 이렇게 다 포함해서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분류를 하게 되면 영아기는 출생해서 한 18개월 정도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 나중에 프로이트 보면은 구강기에 해당이 되고요. 프로이트의 구강기,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에릭슨의 신뢰성 대 불신감, 다 거기서 0에서 18개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아기 출생에서 18개월까지를 영아기 한데, 이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요, 여기 뭐라고 쓰냐면요, 제1 성장 급등기, 영아기는 제1 성장 급등기. 제1 성장 급등기예요. 그럼 제1이라고 했으니까 제2 성장 급등기는 언제일까? 우리가 다루는 청소년이 제2 성장 급등기예요. 왜 성장 급등기? 태어나서 아기들이 평균적으로 한 3.5 전후로 태어난다 하면은 이제 4등신으로 태어나죠. 우리가 발달해서 위부터 아래 이렇게 발달한다 그러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쭉쭉 성장을 하죠.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때를 제1 성장 급등기라고 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그 나중에 인지발달 이론 이런 걸 할 건데, 대상 영속성을 획득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 개념에 대해서는 피아제 이론 다룰 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대상이 있다라고 아는 거. 그래서 그리고 어떤 이제 태어나서 이제 내가 어떤 물건을 집으러 간다든가 이런 목적지향적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양육자와의 정서관계, 우리가 애착이라든지 양육자와의 정서적 친밀감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물론 이때만 중요한 건 아닌 건 아시죠? 근데 특히 강조되는 시기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양육자가 어떻게 돌봐주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느냐에 따라서 성격 형성이 되고 신체 발달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 시기가 영아기입니다. 영유아기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반사행동이 있는데, 반사행동은 생존과 관계되는 반사도 있고 생존과 무관한 반사도 있어요. 빨기 반사, 뭐 젖찾기 반사, 모로 반사, 파악 반사, 걷기 반사, 바비스키 반사 같은 게 있는데, 빨기 반사 뭐든 가면을 빠는 거죠. 쭉쭉 빠르려고 하는 거. 뭐 이렇게. 그다음에 본능적으로 그 젖을 찾아서 이제 먹어야겠다 이런 반사가 있고요. 모로 반사, 그 다음에 뭐 파악 반사, 죽는 모로 반사, 깜짝 놀라면 이렇게 하는 반사예요. 그 다음에 바비스키 반사, 쥐었다 오므리는 이런 반사 등이 있다 해서, 여기 지금 제가 참고로 토마스 스텔라의 기질 연구해놨어요. 근데 이 기질이 우리가 시험을 청소년인데도 기질이라는 거면서 가끔 이렇게 영유아기부터 쭉 다루기 때문에 나와서 여기 다뤄놨거든요. 토마스 체스 이 이론은 기질 연구, 특히 유아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꼭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이 기질 연구죠. 여기서 보면은 토마스 체스가 그래서 그 기질 연구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인데, 부모하고 아동에 의해서 태어날 때 기질적인 부분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기질의 9가지 구성 요소를 제시했어요. 9가지 구성 요소. 활동 수준이 어떠냐. 그러니까 태어나갖고 굉장히 누워있고 조금 걷기 시작할 때면 활동성이 굉장히 강력한 애가 있고 덜 강력한 애가 있죠. 그래서 활동 수준, 그리고 잘 때조차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활동 수준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장소를 탐색하는 거, 아니면 그렇지 않은 접근과 철회, 그 다음에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하는지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하는지 정서의 질, 그리고 지금 막 짜증나는 상황이야. 기저귀에 젖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반응 강도, 그리고 큰 소리에는 어느 정도 큰 소리에 반응하는지, 그 반응 역치라고 그래요. 우리 큰 소리에 반응은 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큰 소리가 되면은 반응을 빨리 할까,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먹고 자는 그 양, 리드미컬하게 먹고 자는지, 아니면은 먹을 때 팍 먹고 영아래도 안 먹고 잠도 뭐 잤다 안 잤다 하는지, 그래서 그 리듬성도 보고요. 하나의 자극이 주어졌을 때 거기 얼마만큼 주의 집중하는 주의 집중도, 그리고 적응성, 새로운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 뿐만 아니라 주의력, 과제 활동에 얼마만큼 집중하는지, 이렇게 9가지를 갖고 기질을 이제 유형을 분류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해서. 그래서 기질의 3가지 기질, 토마스와 체스의
기질의 유형을 보게 되면 세 가지 기질 유형을 나타내는 건데, 순한 아이. 얘는 순한 기질이야. 순한 아이. 아니면 까다로운 아이. 까다로운 아이. 순한 아이, 까다로운 아이. 반응이 어떻게 해요? 느린 아이. 이렇게 세 가지 기질 유형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9가지 요소를 갖고 연구를 해서, 아, 순한 아이구나, 까다로운 아이구나, 반응이 느리구나,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러면 순한 아이는 뭐냐면은 뭐 수유할 때라든가 배설할 때 일상적인 뭐 그 생활 습관이 규칙적이고 환경에 잘 적응하고 새로운 결합에 잘 적응하고 그야말로 할 때 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 한 40% 정도 순한 아이라고 이렇게 토마스 첼슨 연구 결과 얘기를 했고요. 까다로운 아이는 뭐냐면은 굉장히 불규칙해요. 까탈스러운 거죠. 불규칙해요. 그리고 그러니까는 뭐 수유, 배설, 수면, 일상생활 습관이 불규칙하다. 적응도 굉장히 잘 못하고 잘 울고, 그렇죠. 부정적 반응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얘는 한 40% 정도가 그렇다면 얘는 한 10% 정도? 그럼 반응이 굉장히 느려요. 우리가 반응이 느려는 엄청 순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환경 변화에 대해서 적응도 없고 낯선 사람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반응을 뭐 이렇게 보이기는 해요. 근데 까다로운 아이가 달리, 까다로운 아이는 음식 주면 뱉어내야 되는데 굉장히 모든 자극에 반응 강도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반응이 느린 아이 있어요. 그래서 약 10% 정도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전체 이게 60인데 한 35%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35%는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서 토마스 첼슨은 어떤 거 기질 연구한 사람이고요. 그 유형 순하냐, 까다롭냐, 반응이 느리냐 이렇게 나타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동기를 볼 거에 아동기 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영아기 갔으니까 유아기로 건너뛰어야겠죠? 유아기는 어떤 때는 영유아기를 다 묶기도 해요. 유아기는 제가 여기서 18개월에서 보통 4세 정도, 18개월인 건 아시죠? 4세 정도예요. 이때는 뭐 발달이 머리부터 하부로 발달한다고 했어요. 중심부터 밖으로 발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운동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신적 표상 능력이 생기고 물활론적 사고를 한다는데 이것도 역시 피아제 이론 다룰 때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 지금 18개월을 4세라고 그랬어요. 18개월이에요. 18개월 4세인데 얘는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구강기, 에릭슨이 얘기하는 신뢰감 대 불신감 시기. 에릭슨의 여기는 프로이트가 얘기한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18개월에 3세, 2, 3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프로이트 한계예요. 에릭슨이 얘기하는 어떤 시기냐면은 신뢰감 대 불신감, 다음에 자율성 대 수치감 혹은 회의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프로이트도 그렇고 에릭슨도 그렇고 대부분의 발달학자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때 프로이트는 이때 배변 훈련 엄청 강조해요. 에릭슨도 마찬가지. 왜 그러냐? 배변 훈련을 한다는 건 프로이트하고 에릭슨이 상세하게 다시지만 어떤 적합한 사회화, 그러니까 사회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양육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양육자가 통제를 하느냐에 성격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이 시기죠. 이전에는 통제 별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회화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가 유아기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영아기 때는 내가 배고프고 내가 짜증나면 그냥 울음이 분노의 일종이에요. 분노로 표출을 하는데 이제 유아기가 되면은 자기 정서를 조금 통제하는 능력이 증가하는 시기이죠. 거기 참고로 제가 그랬어요. 유아기의 운동 기능의 발달 보게 되면은
2세부터 5세까지 봤는데 2세 대근육이 발달할 때 옆을 보고 걷는다든가 계단을 오른다든가 그다음에 뭐 기구에 올라서기라든가 소근육은 이제 가로선뿐만 아니라 세로선을 그리기를 흉내내는 거든가 병에 사탕 쏟기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3세 정도 돼야지 가위로 종이를 자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 모양도 그리고 인형 옷을 입고 벗기는 걸 조작할 수가 있고요. 4세 정도가 되면은 우리가 그 던져주는 공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냥 공을 받는 던져주는 공을 그냥 집는 걸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선을 따라서 그냥 가위질하는 거죠. 선을 따라서 가위질을 할 수 있는 소근육이 좀 발달합니다. 구슬기 같은 것도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5세 정도 되게 되면은 이제 줄넘기도 하고 짧은 단어를 따라 쓸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지금 아동기까지 보게 되면은 아동기는 우리가 학령기, 아동기 이렇게 얘기죠. 학령기. 그래서 여기 전 아동기, 그 다음에 후기 그 아동기 있어요. 그래서 학년 전기하고 학년 후기를 나누는데 이때 그 유아기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죠. 우리 일반적으로 4세 6세니까 전 아동기, 학년 전기에는 이때는 신체 양적 성장, 이 성장도 엄청 성장해요. 점점 성장하는데 학령 전기는 이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체 양적 성장은 그렇게 뭐 이렇게 폭발적이진 않습니다. 지속적이긴 하지 폭발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때 그 프로이드 말고 삐아제의 전 조작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직관적인 사고, 뭐 자기중심 사고 이런 거는 프로이드 이론할 때 다룰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고를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 역할을 학습하게 되는 것이 학년 전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후기 아동기, 학령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좀 더 보게 되면 10살까지는 누가 발달이 좀 빠르냐면은 남아가 신체 발달 빠르게 되지만은 조금 더 지나면 여아의 신체 발달이 남아보다 우수해지죠. 조금 더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은 남자들이 다 큰 건 아니에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역시 이때는 구체적 조작기에 들어가요. 지금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얘기할 거예요. 구체적 조작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체적 조작기에 들어가지만 이게 어떤 물질이 보존된다는 보존의 개념이 발생하고 그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가역성도 발달해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동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이성 친구보다 동성 친구에 대한 관심이 더 많고 동성과의 놀이를 훨씬 더 좋아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2차 시에는 인간 성장과 발달, 태아기하고 그 다음에 영유아기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아동기도 봤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청소년기하고 노년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증후군, 클라이필터 증후군, 슈퍼 남성 증후군, 터너 증후군 정도는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